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이 몰랐던 부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이야기 거래소입니다. 저는 이곳의 주인장 이소연입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YH 무역 사건과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1965년) 서울에는 YH 무역이라는 가발 수출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YH 무역의 창립자 장용호는 10대 소녀들을 여공으로 취직시킨 후 무리하게 노역시키며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며칠씩 철야 근무를 시키는 탓에 여공들은 졸면서 근무를 하다 미싱 바늘에 손가락이 박히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1979년 어느 날 가발 수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장용호가 폐업을 공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여공들은 1979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회사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사에서 농성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투쟁에 참여한 여공들은 무려 200여 명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집권 중이던 박정희 정부는 이 농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산을 강요했는데요. 그러던 중 8월 11일 새벽 2시 정부는 1200여 명의 경찰을 신민당사에 난입시켜 농성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때 농성 중이던 YH 무역 노조 간부 김경숙이 경찰의 폭력을 피하려다 창문 밖으로 추락해서 죽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강제 연행되었는데요. 그런데 김경숙의 사망 후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경찰은 광주에 사는 김경숙의 유가족을 방문해 김경숙의 시신이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는데요. 경찰은 이상하게도 광주에서 서울로 바로 가지 않고 여간을 2번이나 경유하며 자꾸 시간을 끕니다. 유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김경숙이 사망한 지 이틀이나 지났을 시점, 이미 부검이 끝난 상태였죠. 경찰은 그들의 강경 진압이 김경숙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유가족의 부검 관여를 방해한 겁니다. 당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는 폭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사실을 숨기려는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일침했는데요. 그의 말은 예언이 되어 곧 실현됐습니다. 불과 열흘 뒤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YH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며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으니까요. 이른바 부마 민주항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몇 명의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시위는 점점 커져 거대한 대열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인 10월 18일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무장군대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도 유신철폐와 독재타도의 목소리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부산에서 마산으로 민주화를 위한 함성이 번져 마산의 학생들도 들고 일어섭니다. 결국 부마 민주항쟁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11.6 사태로 이어져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YH 무역회사 여공들의 투쟁은 부마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고 부마 민주항쟁은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 그들이 겪은 고통이 역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고 우리는 그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했던 그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거래소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곳의 주인장 이소연이었습니다.